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상처가 나서 흉터가 생기면 그 흉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잖아요. 근데 우리 세포는 늘 교체되고 있거든. 교체되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왜 흉터가 계속 나와요? 세포가 그것을 기억하나요? 그렇죠. 오늘 들을 말씀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세포 재생과 건강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또 림프순환이 잘 돼가지고 순환이 일단 잘 되면 좋다. 그러면 순환이 잘 되는 곳에서는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다. 또 그곳은 체온이 정상적이다. 그리고 환원력이 높다. 항산화가 잘 된다. 음이온이 충분하다. 그래서 대사가 잘 된다. 그 다음에 인슐린이나 갑상선이나 성호르몬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질병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위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미세순환이 안 좋습니다. 미세순환, 혈액순환하고 림프순환이 다 막혀 있어요. 근데 그런 부위는 또 이상하게 산성화돼 있어. 산소도 부족해. 영양은 잘 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온은 또 떨어져 있어요. 저체온화되니까 또 더 악화되죠. 면역은 체온이 낮아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면역 저하가 일어나요. 면역 저하가 일어나니까 그 부분에서는 세균들이 들끓어요. 또 산성화되니까 또 뭐예요? 미생물들이 더 들끓겠죠. 그래서 미생물이 들끓다 보니까 감염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생겨요. 이 염증이 생기니까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그 부위에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되고 당화되고 또 양이온이 늘어나요. 음이온성 이런 이온들보다 양이온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그 부위가 대사가 안 되고 대사 증후군이 일어나죠.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당뇨로 가는 거예요. 인슐린이 높아진다 그러면 갑상선은 어때요? 갑상선도 기능이 안 좋아졌다. 성호르몬 기능 안 좋아졌다.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인슐린이 높아지면 염증이 더 많이 나온다. 그냥 공식적으로 외우시면 돼. 이거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 그 말은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뭐 기능 저하증이 있을 수 있다. 갑상선이 일단 불균형이다. 성호르몬 거의 저하 상태다. 그래서 성적인 어떤 기능들이 모두 저하됩니다. 그래서 성적인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다 불균형의 상태가 연동돼 있어요. 야, 인슐린만 나는 안 좋아. 나는 갑상선 질환인데 갑상선만 안 좋아. 나는 성기능만 저하됐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오기 위해서는 아까 이런 게 다 바탕으로 돼 있다는 거죠. 속성을 다 이해하고 나면 몸이 산화됐다, 또는 산성화됐다, 또는 체온이 떨어졌다, 순환이 안 좋아졌다, 미생물에 감염됐다, 양이온이 많아졌다, 대사 증후군이 있다, 갑상선 불균형 같이 무슨 호르몬 불균형이 있다. 이 모든 게 하나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일부분만 보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고쳐보자 하고 여기에서는 산성화됐으니까 이런 알칼리 음식을 먹어라. 저체온을 없애기 위해서 온연료법을 해라. 어떤 사람은 면역을 올려라. 야, 감염, 미생물을 죽여보자. 우리가 순환을 좋게 해보자. 그러는데 그거는 다 전체를 봤을 때 도움은 다 돼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 도움은 되는데 그 전체를 아울러 봤을 때 다 그것도 맞고 맞는데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법을 같이 하는 것이 저는 더 빠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누구도 잘 알려주지 않는 건강 공식이니까 이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체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인체라는 이 통합적인 시스템은 인체는 이제 여러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차원으로 여러 차원이 되어 있다. 그거는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면서 전자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몸에 전기적, 자기적 에너지가 흐르고요. 또 거기에 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흐릅니다. 그런 생체의 여러 에너지가 있는데 차크라라든가 에너지 센터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경락 시스템도 있고요. 엑시오 토널 라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장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에너지 차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양자적인 존재이면서 영혼적인 존재이면서 전자기적인 존재이면서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차원 존재라는 걸 이해하시고 일단 그러면 물리적인 존재로서 이제 우리 몸만 바라봤을 때는 12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뭐 신경계 있죠. 뭐 내부기계 있죠. 심혈관계 있고요. 호흡기계, 그 다음에 소화기계 있죠. 그 다음에 비뇨기계 있고요. 생식기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격계가 있고 피부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하면은 12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림프계까지 해가지고 다 세어보세요. 그러면 12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 12시스템은 또 들어가 보면 장기하고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죠.
어떤 오장육부에 장기가 있고 각각의 또 피부 조직부터 해서 조직들이 많잖아요. 그 조직에서 더 들어가면 세포가 나와요. 근데 이 세포가 생명 활동의 최소 단위예요. 세포에서 더 이제 쪼개버리면 어떤 독립된 생명체로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세포가 가장 우리 단위 생명체로서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 이 세포를 잘 알면 우리 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1000억 개의 세포가 매일매일 교체되고 있어요. 낡은 세포는 죽고요. 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매 순간에 세포 안에서 수백만 가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겉으로 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재생되고 변화하고 있는 생명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세포가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몸에? 그게 이제 60쪽에서 100쪽이다 하는 게 이제 옛날 이론이고요. 이제 요즘에 세봤더니 좀 한 30쪽에서 이제 40쪽에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7쪽에 보통 평균적으로. 근데 등치가 크고 그러면 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인체는 약 37쪽의 세포로 돼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하고 조직의 문제일까요? 세포의 문제일까요? 병은 결국은 세포의 붕괴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나 조직도 어차피 세포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세포가 몇 가지나 있는지 아세요? 우리 인체? 뭐 혈액세포 있고 피부세포도 있고 점막세포도 있고 뭐 장점막이면 세포들 많잖아요. 간세포 따로 있고 위장세포 따로 있고 다 달라요. 제가 알기로 한 200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그 200가지가 원래는 다 하나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최초로 수정이 된 다음에 이게 분화가 되고 또 분화돼서 3번 분화하면 8개가 되잖아요. 8개가 되면 정육면체처럼 되거든요. 이때 체질이 다 결제됩니다. 그 세포들이 또 분화해가지고 3가지 형태로 분화가 됩니다. 세포 덩어리가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으로 나눠져요.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엄마 몸속에서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이 되기 전에 그 배반포가 있거든요. 배아기 때 만들어진 원시 세포가 있어요. 그거를 줄기세포라고 불러요. 이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까 세포 분열도 있고 세포 대사도 있고 세포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치유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첫째, 세포 기억, 셀 메모리. 이 세포의 기억력은요, 어떤 기억이냐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기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일어났던 일부터 모든 환경 정보,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경험 정보와 환경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생물학적 기억 장치예요, 세포 안에.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치유를 하다 보면 어디에 명현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명현이라고 하는 거, 호전 반응은 옛날의 기억이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어떤 할아버지를 좋은 영양소를 먹고 뒷발꿈치가 막 부어 올라요. 근데 왜 그럴까 했는데 어렸을 때 뱀에 물린 자국이야. 그러면 그 어렸을 때의 기억과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기억에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런 것이 지금 아픈 게 아니라 치유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게 올라오면 예전에 아팠던 거예요. 이게 세포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예전에 내가 맞았던데, 상처 났던데, 또는 정신적으로 심리적 충격이 왔던데. 그래서 내가 경험한 생각과 갈등,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다 갖고 있고요. 또 생활 습관, 행동으로 습관화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기억하냐? DNA 아세요? DNA? 우리 DNA는 한 쌍 두 가닥으로 30억 쌍으로 돼 있죠. 그래가지고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딱 묶여 있습니다. 이거를 염색체라고 불러요. 이게 염색체가 23가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풀려야지 발현돼요. 그러면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묶어있던 DNA가 풀릴 때, 또 이때 풀려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메틸기가 이제 발현 비발현을 결정을 해요. 이렇게 DNA 메틸화와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이 유전자를 어떤 부분을 발현 비발현 시키는 거죠. 내가 자꾸 짜증을 내, 염증을 일으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염증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부위를 해석해. 자꾸 해석하다 보니까 그쪽 기억이 습관화되는 거죠. 그 발현 패턴이 그 사람은 계속 염증 체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아, 행복해. 그래서 항산화되는 부분에 체내에서 항산화제로 만드는 그 부분을 포빌려가지고 해석하고 그쪽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물질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포가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반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습관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DNA 발현 패턴이 고정화돼 버려요. 그게 기억이라고요. 세포적 기억이라고. 그래서 세포 기억이 갈등, 트라우마, 스트레스에 의해서는 계속 염증과 암을 일으키는 그 기억 때문에 그런 유전자가 발현돼서 나온다는 거죠. 암이 될 확률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암이 될 유전자를 번역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서 필요하지 않은데. 근데 갈등,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딱 나오면 암을 일으켜야만 하는, 염증을 일으켜야만 하는 부분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생활 습관은 내가 질병, 그 고질적인 만성 질병을 일으키는 뭐 고혈압이니 당뇨니 이런 걸 일으키는 유전자를 계속 발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는 내 생활 습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감정, 갈등, 트라우마, 스트레스 같은 모든 경험, 내가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꼭 그 기억만 나. 어떤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다른 기억은 뭐 무의식적으로 다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무의식화돼서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체를 다 기억하고 있고 죽을 때 그 기억이 다 풀려 나옵니다. 죽는 순간에 그 자기 생애를 전부 리뷰를 합니다. 어쨌든 세포 기억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세포 기억을 정화해야 된다. 세포 기억을 나는 그래서 감사로 정화해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 기억이 정화될 때만이 내가 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질병 패턴에서. 그래서 세포는 엄마 뱃속에서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부터 해서 어떤 엄마의 감정 때문에 내가 또 어떤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느꼈는지에 따라서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의 삶이 내 80년, 100년의 삶을 좌우해버려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태아 때 받은 탄생 각인 트라우마, 저는 그거를 뭐 탄생의 카르마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정화해주지 않으면 정말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놀라운 기능이 하나 있는데 세포 지능입니다. 셀 인텔리전스. 이거 세포의 지능이라는 건요, 세포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위장은 내가 비빔밥을 먹었어. 그러면 야, 그 안에 있는 채소는 어떻게 소화하고 고기는 어떻게 소화할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내가 뭘 먹었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또 이 세포가 나인지 또 내가 아닌 세포인지 자기와 남을 구별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내 세포, 나하고 똑같은 놈이야, 아니야를 구분해서 아닌 것을 처리하는 것을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판단하는 그런 면역세포의 기능이라든지, 또 스스로 재생하죠. 고장났네? 치유하자. 이 부분을 회복하자. 여기를 손이 뱄는데 또 상처가 났는데 그대로 몸을 복구해요. 희한하게. 어떻게 그걸 알지? 세포가 막 열심히 일하면서 어떻게 그 도면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일을 하죠. 내 삶의 도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내 몸의 도면도 갖고 있지만 내 삶의 도면도 갖고 있어요. 내 삶의 청사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면 편안하고 어떻게 살면 균형점을 잡는지까지 모든 도면을 가지고 있다.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다시 복구합니다. 그게 원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나면 그 부위를 다시 치유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죠. 근데 그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를 이렇게 발달시킨 게 그 현미경이에요.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이거는 이렇게 소화하네? 이거는 이렇게 반응하네를 다 정리한 것을 책으로 묶어놓으면 그걸 생물학이라고 불러요. 근데 생물학의 책하고 세포하고 봤을 때 세포의 모든 반응이 여기가 다 들어있을까? 생물학 책에 일부만 발견한 것만 넣어놓은 거거든요. 알아내고 이해된 부분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은 우리 세포를 다 기술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아직도 세포를 만들 줄 모릅니다. 세포 만들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세포 만들었으면 이제 인간을 만든 거죠. 그건 아직 창조주의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를 갖다가 연구는 하지, 세포에게 무슨 반응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해도 세포를 만들거나 세포를 조립을 했다, 이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거가 되면은 이제 인간이 생물을 창조하게 되고 창조자가 되는 거죠. 신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 통신. 세포 통신이 세 번째거든요. 이 통신은 어떤 통신을 하냐면요, 세포와 세포끼리 통신이 있습니다. 이걸 세포간 통신이라고 그래요. 그 세포들은 어떻게 통신하냐면 호르몬으로 통신합니다. 또 신경 전달 물질로 통신을 해요. 그 다음에 세포에서 엑소점을 막 분비시켜요. 미세한 소포체로 분비시키는데 그걸로 통신을 합니다. 또 사이토카인, 또 성장인자 뭐 많이 들어보셨죠? 또 여러 가지 인자들 많이 있죠. 뭐 IGF, EGF 그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세포는 또 어떤 통신을 하냐면요, 빛, 압력, 온도 또는 전자파 이런 거에 반응을 해요. 빛이 켜졌을 때, 온도가 뜨거울 때
세포들은 어떻게 알고 그 온도를 감지해? 또 압력을 감지해요. 빛을 감지해요. 전자파를 감지합니다. 심지어는 신기하죠. 뭐 내가 입에 대자마자 설사를 해요. 막 배가 부글거려. 이거는 절대 입에 들어와서는 안 될 거다 하는 것을 미리 여기서 알고 장에서 미리 내보내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는 여기에 가기도 전에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적으로 주파수적으로 지금 서로 연결돼 있어요. 또 에너지적 정보적인 통신이 있고요. 양자적인 통신. 양자적인 통신이라는 것은 거의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건 이제 간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차원을 넘어서 다른 세계하고 통신도 해요. 그게 신과의 연결이고 다른 존재와 다른 차원의 존재들과 연결하는 통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지구와도 통신하고 있어요. 쥐들은 지진이 날지 알고 미리 다 대피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에고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지구와의 통신이 둔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구에서 뭔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측을 못하고 지들은 대피하는데 사람들은 지진에 당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다 통신을 하고 있다. 모든 게 지구와 이 우주까지도 통신을 하고 있어요. 이 우주에서 일어난 일도 전부 우리 세포는 알고 있어요. 그 세포에 아는 지성을 가지고 지능과 통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체크하는 게 근반응 테스트고 오링 테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보지 않아도 저게 어떤 품질일 것이다 하는 것을 리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세포 통신망이 망가졌을 때 질병이 온다는 거죠. 이제 정합을 해볼게요. 세포의 기억이 왜곡돼서 오는 질병이 뭐가 있을까요? 세포 기억이 패턴이 왜곡돼 가지고 그 패턴을 계속 안 좋은 부정적인 패턴을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염증이 있고 암이 생깁니다. 염증과 암, 즉 갈등,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는 기억, 염증과 암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 지능이 저하돼서 오는 질병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대사성 장애라든가 인슐린 저항성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포 통신 때문에 세포 통신이 오류가 왔어. 그래가지고 오는 질병이 뭐가 있을까요? 세포가 야 면역세포 이리 와 여기 암세포 있어 하고 신호를 보냈는데 뭐 면역세포가 안 와. 이렇게 통신이 잘 안 된 거, 세포 간에 대화가 잘 안 된 거. 그래갖고 오는 것이 호르몬 불균형, 면역 불균형이고. 면역이 갑자기 과잉됐다는 거, 면역이 저하됐다. 이런 것 때문에 세포 통신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세 가지 세포 시스템 있죠. 세포 기억, 세포 지능, 세포 통신.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세포 기능을 가지고 자가 치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2부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